내 아들을 저딴 여자한테 발목 잡히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무조건 아들을 말려야겠다 싶었고, 저 여자가 매장에서 언급했던 두 번째 호구라는 남자가 혹시 내 아들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들 여자친구도 부모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모 고모 할 거 없이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부를 가족도 없어 식도 조촐하게 하고 싶다는데 이것도 영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업도 무슨 인터넷 쇼핑몰을 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지금은 다른 사업을 궁리를 하고 있다는데 말이 사업 궁리지 백수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도 희한한 게 몸에 두른 것들은 죄다 명품이었죠. 저도 이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알았고 저게 신상인지 예전에 나왔던 건지 정도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저것들도 저 여자가 말했던 오빠들이 사준 것들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고, 어쩌면 이 여자의 말대로 저희 아들이 이 여자에게 콱 하고 물린 호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혼자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 아들이 들어왔고,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 여자에 대해 제가 본 것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뱃속의 아이도 수술을 해서 낳지 말라는 말까지 했어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때 저는 제 아들의 인생이 더 먼저였고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미리 예방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실수를 했었거든요. 20대 초반 못 모를 때 전 남편을 만나 임신을 먼저 하고 결혼식도 없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는 임신한 걸 후회하지 않고 전 남편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게 살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요. 사실 그래서 아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해왔었어요. 나중에 커서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이 말을 강조하며 살았는데 하지만 아들은 제게 처음으로 화를 내며 소리를 치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대체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수술을 시키라 마라 하는 거냐고요. 체린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제 아이예요. 그리고 오늘 채린이가 들고 온 가방이 엄마네 매장에서만 파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 가방 알아요. 그 가방 채린이 친구가 해외 간다고 해서 부탁한 가방이었다고요. 하며 저보고 질투하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해댈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들은 마치 허구의 일이 되어버렸고 아들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제 입으로 다 들었는데도 부정을 하려는 듯 그저 화만 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엄마가 결혼 반대해도 나는 채린이랑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며 집을 나가버리는데 그날 이후 아들은 보란듯이 외박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10대 때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사춘기를 나이 먹어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건 더 큰 문제라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땐 어려서 고치면 되지만 다 큰 성인의 생각을 고치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결혼식까지 아들의 강행으로 밀어붙이게 되었는데 저는 그 결혼식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대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된 그 애는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런 여자에게 벌써부터 물이 들어버린 아들은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생각을 했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을 망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괘씸한 아들놈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애가 지 아내가 출산을 하니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엄마, 채린이가 딸을 낳았어요. 엄마도 한번 오셔서 보셔야죠. 부탁드릴게요. 7, 8개월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았고 제게 무척이나 미안한 듯 해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아들의 풀 죽어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우라가 더 치미는데 속으론 그러게 이놈아 엄마 말을 들었었어야지 했지만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한숨만 이리 내쉬고 저리 내쉬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부탁대로 처음으로 아들이 사는 신혼집에 가게 되었는데 비워도 자식이라고 그래도 몸조리하는 며느리를 위해 미역국까지 잔뜩 끓여서 가지고 가게 되었죠. 아들네 신혼집은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곳 같았어요. 원래 오피스텔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비싼데 왠지 이곳도 며느리가 닥달을 해서 여기에 사는 것 같았죠. 보나마나 뻔하다 싶었어요. 애증이라는 마음이 이럴 때 드는 마음인가 싶었어요. 밉다가도 안쓰럽고 안쓰럽다가도 미워지니 말이에요.
일단 신혼집을 보니 또 며느리가 좋게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고 얼마 뒤 아들이 문을 열어주는데 세상에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입이 딱 벌어져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라는 애가 무릎을 꿇고 저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하는데 다짜고짜 제 다리를 붙잡더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석찬 씨 좀 설득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대번 소리를 지르며 너 뭐 하는 거야? 뭘 설득해달라고? 장난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똑바로 사과해. 그동안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똑바로 사과하라고. 그러니 며느리 그 애가 저를 향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그 매장에서 어머니한테 갑질하고 못되게 한 거 그거 저 맞아요. 근데 저 아니라고 우기고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그 애를 일으켰고 아들에게도 얘 석천아 그만해라.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지 그만해. 너도 잘못 인정했으니 됐다. 일어나라 하는데 아들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애의 짐들과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놓고 내쫓으며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애는 저를 붙잡으며 한 번만 봐달라고 저희 아들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아들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지 와이프를 들어 밖으로 내팽개치고 문을 잠가버리는데 저는 이런 아들의 태도가 너무 당혹스러워. 얘 석천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네 와이프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면 됐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너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네 와이프한테 그런 일 당했다고 했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고? 라며 다그치니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엄마, 사실 저 다 알았어요. 다 알고도 이 여자 만나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아들의 계획이었고 이 여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와 제가 처음 만난 그날 사실 아들이 저희 매장에 왔다가 제가 이 여자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모습에 피가 끓어 어떻게든 이 여자를 제 앞에 무릎 꿇리고 사과를 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여자를 따라가 마음에 든다며 번호를 물어봤고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하다 사귀게 되었대요. 그리고 혹시나 애라도 생겨 이 여자에게 발목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 여자와 사귀기 전에 비뇨기과에 가서 묶는 수술까지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여자는 사귄 지 5개월 만에 저희 아들에게 임신을 했다고 하였고 아들 또한 이 말을 듣자마자 이건 보나마나 본인의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임을 확신했대요. 사실 처음엔 엄마인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가 임신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아들은 옳다구나 싶어 출산을 하자마자 친자검사로 본인의 아이가 아님을 증명하고 사기로까지 고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아들의 계획이었고 저한테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다는데 아들의 말을 듣곤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엄마가 그런 대우 받는 거 아들로서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더 화가 난 건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비록 너무 멀리 왔지만요. 엄마한텐 미리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 얘기를 사실대로 했더라면 분명히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얘기 못 드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저 때문에 엄마를 위해 복수를 한다는 패기로 이런 여자를 만나 정관수술까지 받고 결혼까지 한 거죠. 이런 아들이 미련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너무 미안했어요. 만약 내가 아들에게 이런 엄마가 아니었더라면 아들이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부모 잘못 만나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애려왔어요. 제 아들이 이 여자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피가 서린 복수였던 거죠. 물론 이 사실들을 아들은 이 여자에게 다 말을 했대요. 그러니 이 여자도 본인이 저지른 사기가 있으니 저희 아들에게 찍소리도 못하며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데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이유도 지가 사기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 또 고소를 당하면 엄중 처벌이 된다고 했다네요.
사기 전과까지 있다니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본인이 무릎 꿇고 사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괜히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가 고소당할까봐 두려워 저한테 사과를 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그 여잔 제가 아들과 집 안에서 얘기할 동안에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저는 문을 열어 제가 싸들고 온 다식은 미역국을 그 여자의 얼굴에 들이부으며 다시는 내 아들하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썩 꺼지라고 했어요. 아들이 이딴 여자와 더 이상은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물론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받으면 저희야 덜 억울할 테지만 경찰서를 오가며 이 여자와 씨름하는 그 시간들이 더 아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또한 제 의견에 동의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집도 본인의 명의였다며 엄마, 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들은 몇 개월이 지나서야 조금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들은 다시 비뇨기과에 가서 푸는 수술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여자를 만나고 있진 않아요. 엄마 된 마음으론 아들이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았으면 하지만 본인의 인생 가치관이 있으니 저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하였어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듯 저도 아들을 늘 아끼며 아들의 인생을 응원하려고요. 부디 자식들 결혼시키실 때 자식들의 배우자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시고 후회 없는 결혼을 시키셨음 합니다. 그럴 땐 살아온 세월과 경험을 무시하지 못하더라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